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전격 방문해서 굉장히 커다란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만천하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공식적인 미국의 맹방이다. 우크라이나가 의지가 있다면 크리미아를 수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 대충 그러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만나고 미국 주요 인사들과 깊은 논의를 하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방문 당일에 18억 달러어치 무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특히 패트리엇 탄도탄 전투기 요격 방공 시스템을 받았습니다. 이 바쁜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쟁 당사국 수장으로서 미국을 방문한 사람은 1941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영국 수상 처칠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무려 81년 만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참 역사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패트리엇 미사일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다. 이거 굉장히 국제 지정학, 그러니까 군사 지정학적으로 무지하게 의미가 깊은 일이고 여기에 엄청난 상징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에, 그러니까 아마 12월 15일 날 드렸다고 기억을 하는데, 저와 비슷한 관점의 사람이 어저께 유튜브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유크레인 매터즈라는 영어 유튜브 채널입니다. 평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게 차분한 그리고 굉장히 내실인 평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시 저랑 입장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그냥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다. 그러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만 알고 있죠. 그러니 덤덤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우리 사드를 배치했을 때 그렇게 팔짝팔짝 뛰었을까? 즉, 이것은 뭐냐면은 이 공산권 입장에서 보면 이 방어 능력, 군사적 기능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미국의 지정학적, 그러니까 나와바리, 지정학적 영향권이 확고하게 굳어지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걸 파악을 합니다. 사실 군사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크레인 매터즈라는 사람이 이 상징성을, 이 사람은 동호권 출신으로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살았던 인물로 보이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패트리엇에 대해서 이걸 뭐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이건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람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t's the same situation that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Patriot missiles. So in the Russian information sphere, for over 30, 40 years, as I've heard, like pretty much ever since Patriot missiles have been introduced, I think it's even comes from the Soviet Union. The Patriot system was the kind of the same word is saying as NATO expansion, if we're talking with the Russian vocabulary. It was basically identical to NATO presence in the area. It is like if there is a Patriot missile system, big trouble. Like that means that US is controlling everything and we cannot do anything. It was a huge boogeyman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myself listening sometimes into that Russian information sphere talking points. The Patriot missile system is synonymous with essentially the Western style civilization that is being protected by the Western style armies. If Ukraine, or it's like, sorry, by this point, it's not if, when Ukraine is going to get this missile system, and now it's only a logistics problem with a document signed, Russia is going to have its worst nightmare. Maybe not so much for the military purpose, but for every single Russian, it's a statement that your boogeyman has come. Every single Russian, believe me or not, knows about these news, and they definitely know what a Patriot missile system is. Well, let's put it this way. They maybe not even know what it is or what it does or why is it for, but they are extremely wary of
something like this being on their border. 네, 러시아 사람들이 패트리엇 그러면 이건 미국의 맹방이고 서방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나토의 가입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얘기인데 그게 과연 그냥 러시아 사람들의 그러니까 인식의 세계에서 일어난 그런 일일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그래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트리엇은 오직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미국 맹방에게만 제공됩니다. 이게 사실 너무 복잡한 시스템이라 오늘 당장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해도 4, 5개월은 전장에서 사용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군사력 증강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패트리엇이 배치된다는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공식적으로 맹방이라고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공식적 맹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지난 15일 날 세뇌 탈출 2379탄에서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이 패트리엇 배치는 첫째, 크리미아 수복까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미국이 각오하고 그때까지 지원하겠다라는 뜻을 표명한 것이고 둘째, 우크라이나를 앞으로 미국 영향권 속에 두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표시가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패트리엇이 이미 깔린 나라이고 보라색이 패트리엇이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는 나라들입니다.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네덜란드, 카타르,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스페인, 타이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해서 14개의 나라입니다. 이 14개 나라 다 미국의 전통적인 맹방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라색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패트리엇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니고 이 미국의 영향권, 서방의 영향권, 나토의 영향권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군사지정학적 상징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살벌한 문제예요. 예. 그런데 참 젤렌스키 대단합니다. 이 백악관은 백악관으로 가는 이 미국 수송기를 타러 폴란드 국경 쪽으로 가기 직전에 그 우크라 군인들이 하루에도 100명, 200명씩 죽어나가는 러시아 군인들은 한 500명 죽어나간다 그래요. 이 돈바스 바흐무트 격전지에 가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백그라운드에서 대포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미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사 끝나고 미국으로 출발한 거예요. 이 행사 끝나고 바로 현장에서. 그래서 저게 우크라이나에 나중에 다 방영이 됐어요. 젤렌스키가 바흐무트 격전지에 갔다. 저 대포 소리 들리잖아요. Тому що після Донбасу вони все це зроблять і на інших містечках, в інших містечках нашої держави, бо вони не хочуть. 저 비장한 표정 українського. 보세요, Я 군인들. впевнений в цьому 100%. І тому на ваших плечах захист не Донбасу, а захист всієї України. 예, 이제 하룻밤 지나면 바이든을 만나고 미국에서 의회에서 연설할 사람이 국민들과 완전히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하고 멋있는 장소에서 활동하지만 나는 여기에 당신들과 같이 이 피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장에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연출을 한 거예요. 이 처절한 죽음과 피해 현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기운을 받아서 가지고 가서 미국을 정복한 겁니다. 젤렌스키의 미국 여행, 이것은 미국 정복입니다. 사실은 차분히 제가 그 기자회견 이거를 유심히 여러 번 봤어요. 참 대단하다. 이건 인물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 바이든과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NN 기자가 공격적이지만 엄청 멍청한 질문을 바이든에게 던졌습니다.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면 러시아가 열받아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겠냐,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 이런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젤렌스키와 상의를 좀 하셨냐, 이런 그 싸가지 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은 단호하게 딱 잡아뗍니다. 물론 이건 진짜 바이든이 아니죠. 바이든은 절반쯤 치매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답도 아마 포디움을 내려다보고 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아마 거기에 프롬프트가 있고 저 포디움 상단에 또한 통역을 위한 것이기도 한 어떤 이어폰을 왼쪽 귀에 꽂고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지시 혹은 콘티가 나오겠죠. 하지만 바이든이라 쓰고 미국 군사지정학 전략가들이라고 읽으십시오. 바이든 뒤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전략가 그룹, 제가 볼리타스라고 이름 붙이는, 여기서 이것을 다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 did not discuss that at all with the president, but we do not. It's a defensive system. It's a defensive weapon system. It's not escalatory. It's defensive, and it's easy to not. And we'd love to not have them use it. Just stop the attacks. 진짜 무서운 게 저 탄도탄 방어 시스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 KAMD, 이 MD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패트리어트가 MD 저층부 약 40km 고도까지 전투기와, 그리고 전투기는 보통 한 20km 고도예요. 2만 미터. 그리고 전투기와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저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나삼즈는 전투기와 드론을 방어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방어를 못합니다. 또 IST도 전투기와 드론과 순항미사일 이런 거를 방어하지 탄도미사일은 방어를 못합니다. 이 패트리어트는 한 40km까지 올라가면서 전투기와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방어합니다. 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민감하고 중요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딱 시침이 떼고, 그거 공격용 아닙니다. 그거 방어용이에요. 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악화될지 말지에 대해서 나는 젤렌스키와 상의한 적 없습니다. 이거는 뭐 마땅히 줘야 될 물건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선을 긋고서 밟아버립니다. 기자를. CNN 기자 보고 있으면은 저 어떻게 저 머리로 기자하고 있냐. 그러니까 CNN 기자 하는지 모르겠죠. 예. 또한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의지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물론 바이든 본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군사지정학 전략가들이 바이든을 내세워 바이든의 입을 통해서 밝힌 거겠죠. 무시무시한 의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But I want you to know, President Zelensky, I want you to know that all the people of Ukraine to know as well. The American people have been with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we will stay with you. We will stay with you for as long as it takes. What you're doing, what you've achieved, it matters not just to Ukraine, but to the entire world. And together, I have no doubt we'll keep the flame of liberty burning bright, and the light will remain and prevail over the darkness. Thank you for being here, Mr. President. We're going to stand with you. 예, 그러니까 우크라와 함께 하겠다. 우크라가 매 걸음 옮길 때마다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크라가 어디로 걸음을 옮기고 있냐. 지금 우크라가 어떤 입장이냐. 크리미아까지 수복한다입니다. 우크라 국민들 완전히 뚜껑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 푸틴 네가 탄도미사일 쏘고 거기다가 핵 달아서 전술핵 달아서 쏴봐. 우리 한 4, 5만 죽겠지. 하지만 너는 더 죽어 임마. 이러고서 덤비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뚜껑 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끝까지 지원한다는 얘기는 우크라 국민이 전쟁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크리미아를 수복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미국은 안 물러나겠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
푸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거 얼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러시아 전체가 거덜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러시아 국내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러시아 국내가 이거 푸틴이랑 같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미국의 군사지정학 전략가들은 바이든의 입을 빌어 유럽 동맹 국가들과의 결속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기자가 유럽에서 우크라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사정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라고 물었기에 바이든이 나온 답입니다. 물론 바이든의 입을 빌어서 군사지정학 전략가들이 내놓은 답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크라 전쟁의 오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공동 오너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방을 안 빼면 유럽 주요 도시에서 100만 명이 시위를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 시위해라. 우리는 계속 무기 주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싸운대. 너희들이 전쟁터 가서 싸움 말려봐. 베를린에서 아각거리고 쾰른에서 아각거리고 베를린은 별로 없고 쾰른이 러시아 이민자들이 많거든요. 쾰른에서 아각거려 봐야 지 목숨 내놓고 전쟁터 가서 싸우지 마세요 하고 백기 흔들고 다닐 그런 인종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미국이 이 사정 잘 압니다. 그러니 십치미를 뚝 떼는 거죠. 십치미 뚝 떼고서 동맹의 단일 대우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여기엔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I've never seen NATO or the EU more united about anything at all, and I see no sign of there being any change. We all know what's at stake here. Our European partners all the more so. They fully understand it. This is about, we've never seen a major invasion of a European country since World War II. And they see no signs that Putin is going to do anything to change that unless we resist and we help the Ukrainians resist. We all know what's at stake, the very idea of sovereignty, the UN Charter. Putin thought he would weaken NATO. Instead, he strengthened NATO. I once said to him that we talk about he wanted to see Europe end up being divided. And instead, what did he do? He produced a more united Europe with Sweden and Finland joining. So I don't see any reason to believe there'll be any lessening of support. And as we reach out to our NATO allies, our Secretary of Defense and our Secretary of State, we get continued support, not only there, but also from around the world, from Japan and many other countries as well. So I feel very good about the solidarity of support for Ukraine. 네.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유엔 헌장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주권인데, 저 유엔에서 결의할 때 저 주권이 뭐냐면 저게 이제 테리토리얼 인테그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영토에 관한 온전한 권리. 그 얘기 딱 주권,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이 얘기 딱 나오는 순간 저게 뭐냐면 크리미아 수복이란 소리예요, 저게. 저게 크리미아 수복이란 소리예요, 그 단어가. 유엔에서 이번에 결의할 때도 저 단어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벌한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그동안 세뇌 탈출이 말씀드려온 유럽 자유벨트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깔려 있는 거죠. 이제 프랑스, 독일은 아무 영향력을 못 가지게 될 겁니다. 폴란드와 우크라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노르웨이, 남쪽으로는 루마니아, 서쪽으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이르는 자유전선입니다. 이제 완전히 제가 아까 이제 처칠과 루스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저러면서 저게 이제 그 진주만 공습 직후거든요. 저 미팅 끝나면서 바로 이제 미국이 이제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 양쪽에서 아주 대대적인 싸움을 벌이거든요. 지금 이게 출정식이라고요. 미국과 우크라의 출정식이에요. 예.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